안녕하세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과목을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동복지학과 김민정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 교과목은 현재 아동복지학과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본 교과목 개설의 목적과 수강 대상을 살펴보면 어, 주로 자격증 취득이나 개인적인 관심사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복지학과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교과목으로서 수강하는 경우가 어, 대부분이고, 또 탁과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학과를 다전공하는 경우에 아동복지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로 해서 이 교과를 수강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자격증과 굳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인간을 이해하고 싶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관심사와 사유를 가지고 수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는 코드쉐어 과목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동복지학과 생들뿐만 아니라 탁과에서 이 교과를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그 수강생들에게 열려 있는 교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과목의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목표인데요.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나 또는 기타 휴먼 서비스 분야로 내가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 이를 준비하는 과정을 어, 준비하는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로 휴먼 서비스 분야로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만나야 되고 맞닥뜨려야 되고 서비스해야 될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행동이라든지 인간의 사고 체계, 행동 체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제반 여러 환경 요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렇게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 체계와 행동 체계와 이것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을 좀 살펴보다 보면 나에 대한 이해와 또 나를 둘러싼 나와 가까운 이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함께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그 인간관이라든지 인간의 반응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교과는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어떤 이유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의 주변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다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고, 또 직장에서의 적응, 또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맺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를 수강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셔야 될 리액션 페이퍼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같은 이제 지필 시험이 있는데, 요 리액션 페이퍼와 관련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이후 평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과의 목표는 앞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전 그 생애 주기를 살펴보고
그 생애 주기에 따른 발달 단계를 또 우리가 한번 학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애 주기와 발달 단계별 특성을 알고 이들에게 부여되는 이 단계에 부여되는 발달 과업을 이해하고 이 과업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럼으로써 인간이 보다 잘 삶의 상태, 즉 복지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제도적 역할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탐색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잘 삶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요인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요인들이 인간의 잘 삶의 상태, 즉 복지의 상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지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전문가로서 좀 더 인간을 복지적인 상태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이며 또한 이들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어떻게 감소 또는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휴먼 서비스 분야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객관적인 관점과 객관적인 시각을 재정립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본 교과의 수업 운영 방식 및 평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업 운영 방식은 기본적으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과는 플립드 러닝을 적용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의 어떤 챕터를 플립드 러닝을 적용해서 하지는 않고요. 강의가 필요한 챕터는 강의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또 플립드 러닝에 부합한다라고 생각되고 판단되는 그 내용의 챕터를 선정해서 이것을 플립드 러닝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플립드 러닝을 함으로써 수강생들끼리 토론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발표하고 여러 다양한 시각과 견해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다룬 또는 인간의 행동과 생각과 사고 체계를 다룬 여러 시사적인 어떤 사례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어떤 인간의 반응과 행동이나 이런 그 사고 체계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했는가 하는 부분을 탐색해 보는 그런 사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연구는 직접 내 주변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 연구할 수도 있지만 시사적인 어떤 사례, 뉴스나 SNS에서 우리가 발굴한 사례도 우리의 연구의 테마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 주변에서 사례를 그 선택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어 제한과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도 함께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로 미디어에서 활용하는 어떤 매체는 드라마나 영화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어떤 역할들을 보고 인간 행동과 이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우리가 탐색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디어에 등장하는 즉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탐색하고 그 인물들이 보이는 반응이나 어떤 행동체계, 생각들 또 반응 양식 이런 것들이 이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요인들이 이들로부터 이러한 반응과 행동을 유발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평가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리액션 페이퍼 말씀드렸듯이 지필 시험을 기본적으로 하되 이 플립드 러닝을 적용하는 이 교과는 수강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기본적으로 어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와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도를 함께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출석도 평가 지표에 있습니다. 다른 교과에 즉 플립드 러닝을 적용하지 않는 교과 좀 평가 방식에 있어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과제 및 참여도의 어떤 비중이 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교과의 수업 내용의 구성을 하나의 그 예시로 적시를 해 두었는데요. 이 수업 내용 구성은 교과서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수업 내용 구성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크게 "이 범주 안에서 달라지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기 초인 1-2 주차에는 일단 교과목 전반에 대한 그 introduction 도입 소개를 먼저 하고 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이 각각의 어떤 그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3 주차부터 인간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 대한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론들이 무의식적인 결정론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프로이드 이론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결정론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지만 무의식적 결정론이 가지는 여러 이론으로서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 또 그와는 반대로 어떤 제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점들에 대항하는 제3의 어떤 그 이론들을 함께 학습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 주차 정도에는 인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인간 중심의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는 인본주의 이론과 그 자극과 반응 또 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행동주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주차에서는 인지행동 이론과 이것에 기반한 인지행동 치료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해야 될 대상에게 어떠한 관점의 이론과 시각을 가지고 이 사례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좀 더 정확하게 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또 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는 이론들을 학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 주차 정도에는 전반적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우리의 삶에서 사이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음 환경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버 환경이 우리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과 또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환경 요인 또 그렇지 않은 그 반대의 어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이버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조성하고 이해하고 또 수정하고 또 고쳐 나갈 것인가. 또 잘 되어 가는 부분은 어떻게 좀 더 그 강화하고 장려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7 주차 정도에 와서는 우리가 생태학과 체계 이론을 통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태 체계 이론, 즉 생태학 체계 이론 또 이 둘의 어떤 근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태 체계 이론, 이런 이론을 학습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둘러싼 어떤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건강한 상호작용과 또 건강하지 않고 우리가 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상호작용 방식이라든지 또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봄으로써 체계들 간에 좀 건강하고 긍정적인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해 줄 수 있는 환경 요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까지 수업을 하고 8 주차에는 중간고사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주로 1 주차부터 7 주차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좀 기본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행동과 생각과 반응을 이해하는 하나의 그 틀이 될 수 있는 이론들을 학습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부터의 수업 내용은 이제 인간의 어떤 전 생애 주기별로 그 발달 단계별로 나누어서 이 시기별로 주어지는 발달 과업을 살펴보고 이 발달 과업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성해 주어야 할 환경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 발달 과업을 저해하는 환경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탐색해 봄으로써 보다 더 이 각각의 발달 단계에서 그 최적의 발달 과업과 발달을 이루고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구성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는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 주차부터는 태내기, 영유아기 발달 단계와 이 시기에 발달 과업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 시기에 적절한 발달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적절한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탐색해 봅니다. 10 주차에는 우리가 흔히 학령기라고 알고 있는 아동기라는 시기의 발달 과업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들의 시기에 있어서 보다 더 바람직한 긍정적인 발달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요인과 또 그러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탐색하고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좀 더 장려를 하고 또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또 좀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한번 제공해 봅니다. 11 주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318 시기죠. 청소년기. 주로 학교 급으로 따지면 중고등학교 시기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 시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 또 이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그 발달 과업별 특성 이런 것들을 학습해 봄으로써 보다 더 청소년기를 발달적으로 잘 그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들을 한번 우리가 탐색해 보게 되고요. 12 주차부터 13 주차까지는 성인기를 다루는데 12 주차에서 다루게 되는 성인 초기는 중고등학교 시기 이후인 대학교 정도부터 또 사회 초년생들 또 성인 중기는 또 중년 정도까지 성인기의 어떤 초기부터 중기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는 성인기 초기와 중기에게 부여되는 발달 과업을 살펴보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다루고자 합니다. 13 주차에 와서 이제 우리가 인생의 이막을 어느 정도 정리하게 되는 성인 후기, 즉 보통 이 성인 후기에서는 노년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현재 그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에서 노년기가 가지는 개인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 노년기에게 요구되는 발달 과업은 무엇이며 이런 발달 과업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무엇을 어떤 요인을 잘 준비해서 좀 성공적인 인생의 이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4 주차에는 지금 이번 학기 동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교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측면을 이해를 했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지원하고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정리하고 정립해야 될 요인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번 한 학기 동안 학습한 내용을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5 주차의 기말고사 어 실시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수업 내용은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좀 참고하거나 권장하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립드 러닝 적용 교과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발달 관련 과목을 먼저 선수강하고 이후에 이 교과를 수강하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 발달 과목 같은 것들을 먼저 수강한 후에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과를 수강하시면 보다 더 플립드 러닝을 적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굳이 영유아 발달이 아니더라도 아동복지학과뿐만 아니라 탁과 수강생들 경우에 인간의 발달을 다루는 다른 교과목 명칭이라 할지라도 이런 인간의 발달을 다루는 교과목을 먼저 선수강하고 이 교과목을 수강한다면 보다 더 그 플립드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좀 더 수월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런 가운데 영유아 발달이나 인간 발달이나 전혀 발달 과목을 듣지 않은 수강생의 경우 본 교과를 수강한다고 했을 때는 본 교과를 수강하기 전이나 수강하는 과정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발달 관련 교재를 한 권 정해서 참고하거나 수강 기간에 교과서 이외에 다른 발달 관련 서적을 참고하면서 수업에 참여하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수업을 따라오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강 전 참고해 보실 만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과는 아동복지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탁과생들에게까지 들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열어놓은 그 코드쉐어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강생의 어떤 이 교과에 대한 준비된 상태도 다양하고 또 기초 이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수강생들 간의 어떤 이 교과에 대한 준비에 어느 정도 그 균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수업 시 여러분들의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과를 듣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준비들을 좀 했는지, 어떤 교과들을 들었는지, 또 왜 이 교과를 수강하는지에 대한 그 사전 조사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의 니드에 부합하는 그런 교과로 진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교과목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교과 시간에 또 클래스에서 뵙고 또 상세한 내용으로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